네, 안녕하세요. 방진호입니다. 여기서 한 10분 동안 뻘쭘하게 서 있었더니 벌써 시작부터 너무 힘드네요. 아무튼 제 세션 들으러 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현재 삼성전자에서 브라우저 개발을 하고 있고 크로미움이랑 W3C에서 오픈소스 개발자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현재 제가 소속된 회사와는 무관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먼저 요약을 한번 할게요. 이 세션에서 다룰 내용은 Node.js에서 이미 네이티브 모듈을 위한 바인딩 방법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들이 좀 그다지 개발자 친숙하지 않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러한 방법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분석을 좀 해보고요. 그다음에 좀 더 아름답게 해결하는 방안을 개발자 친숙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 구현에 대한 원리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바스크립트에서 네이티브 모듈을 연동한다고 했는데 왜 굳이 자바스크립트에서 네이티브 모듈을 사용을 하는가,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답은 이제 첫 번째는 성능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자바스크립트보다 네이티브 코드가 당연히 빠르기 때문에 성능적인 이유로 이러한 네이티브 모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로우 레벨 API죠. 어떤 자바스크립트로 하드웨어를 컨트롤을 하거나 특정한 시스템 콜을 호출하기 위해서 네이티브 모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는 기존에 이미 잘 만들어진 코드가 하필이면 네이티브 코드 같은 것밖에 없을 때, 예를 들면 오픈 CV 같은 게 될 수 있죠. 실제로 노드에 오픈 CV가 2점대가 바인딩 되어 있지만 3점대의 바인딩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Node.js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신다면 어쨌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패키지의 한 30% 이상이 실제로 네이티브로 구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네이티브는 필수적인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존의 네이티브 모듈 연동 방식이 Node.js에서 어떤 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었는지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예제인데요. 정수 배열의 전체 합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가 자바스크립트로 짜여진다면 당연히 자바스크립트에서 쉽게 호출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배열의 사이즈가 너무 커서 어떤 성능적인 이슈로 굳이 이제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네이티브 코드로 변환해서 짜고 싶다. 그래서 10풋 코드로 배열의 합을 구하는 함수는 쉽게 짤 수 있지만 이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런 10풋 코드를 콜을 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렇게 네이티브 코드를 작성한 네이티브 코드를 어떻게 호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언뜻 생각해 보기에는 저 10풋 바이너리를 빌드를 해서 차일드 프로세스를 생성을 하고 실행한 다음에 그 결과를 읽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방식은 당연히 성능도 떨어지고 개발자 친화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Node.js에서 이미 네이티브 모듈을 연동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NAPI라는 것이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이고요. 근데 이 NAPI에 이르기까지 여러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주로 ABI 스테이블을 그러니까 빌드를 하지 않고 바이너리를 재배포하는 것에 초점이 포커싱이 맞춰져 있었고 어떤 바인딩 코드 자체의 어떤 개선이나 그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그 sum이라는 간단한 예제를 실제로 자바스크립트에서 돌아가게 하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복잡하게 코드를 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런 식으로 NAPI를 사용을 하시면 자바스크립트에서 호출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NAPI를 비롯해서 기존의 Node.js에서 사용되던 바인딩 방식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코드가 뭐 앞에도 많이 나왔지만 그 코드들을 뭐 이해를 하실 필요는 없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자바스크립트 아규먼트를 런타임에 개발자가 직접 체킹을 해줘야 된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어떤 런타임에 들어오는 메모리를 잘못 액세스해서 크래시가 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로 넘어온 어레이 엘리먼트의 타입도 직접 체킹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자바스크립트는 타입이 없기 때문에 그 어레이의 엘리먼트 중에 하나가 너로 오브젝트면 네이티브 코드에서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할지 보장할 수가 없게 되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에는 아시다시피 명시적인 타입 지정이 없다 보니 그에 비해서 네이티브 코드에서는 명시적으로 타입을 지정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두 레이어 간에 타입 컨버팅이 또 필요합니다. 서로 사용하는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자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언뜻 보기에 네이티브 관점에서 이렇게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포문을 돌면서 그 자바스크립트 어레이의 배열의 엘리먼트를 읽는 코드인데요. 이제 이게 메모리 릭이라고 해야 되나? 메모리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NAPI get element라는 펑션을 호출을 했을 때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를 계속 생성을 하게 되고요. 근데 저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에 핸들이라는 게 리턴이 되는데 그 핸들을 핸들 스콥이라는 특수한 스택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핸들 스콥은 sum이라는 펑션이 처음 불렸을 때 최초로 생성이 되고 그 이후로 핸들 스콥이 펑션이 소멸이 될 때, 펑션이 종료가 될 때 소멸하게 되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핸들 스콥을 생성하지 않았으니까 포문 안에서 포문을 돌면서 get 엘리먼트로 호출하게 되면 그 핸들들이 계속 저렇게 스택에 쌓이게 돼서 1000번을 돌면 10,000개의 핸들을 스택에 쌓아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포문 중간에 직접 핸들 스콥을 명시적으로 따로 생성을 하고 새로 생성되는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들을 그 핸들 스콥에 담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포문의 말미에 그 핸들 스콥을 소멸시켜 줌으로써 자바스크립트의 그 엔진의 가비지 컬렉터에 의해서 가비지 컬렉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동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런 뭐 바인딩 관련된 여러 코드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굉장히 가독성이 엄청 떨어지게 되죠. 누가 봐도 왼쪽과 오른쪽은 가독성이 엄청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 기존의 노드.js에서 제공하던 방법은 타입 체킹과 컨버팅 그리고 뭐 여러 반복적인 노가다를 반복을 해야 되고요. 메모리 관리 메커니즘이 다르기 때문에 단지 바인딩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VAC나 NAPI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C++ 코드를 모두 어느 정도는 지식을 갖춰야 개발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이고요. 또 전체적인 코드의 복잡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이런 문제점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크로미움에서 이런 크로미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하필 크로미움일까요? 이제 그 이유는 크로미움은 V8의 또 다른 인베더기 때문이죠. 무슨 말이냐면 크로미움 안에 두 개의 엔진 V8과 블링크라는 렌더링 엔진의 관계가 노드에서 V8과 노드.js의 네이티브 모듈의 관계와 동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크로미움은 이런 걸 좀 스마트하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API를 준비했는데요. 실제로 이 함수가 실행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크로미움의 내부를 잠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HTML 코드가 있습니다. 어떤 div 태그의
아이디를 가지고 div 태그를 쿼리를 해서 그 객체를 얻는 코드죠. 이러한 코드를 크로미움 브라우저가 로드를 하게 되면 저 HTML을 해석하기 위해서 블링크 엔진에 돔 파싱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블링크 엔진은 내부적으로 돔 트리를 생성을 하고요. 돔 트리를 생성하는 과정에 뭐 그 외에도 렌더 트리를 생성하고 뭐 복잡한 것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어쨌든 저 스크립트 태그를 만나게 되면 저 스크립트 태그는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해석을 하기 위해서 다시 V8 엔진에게 해석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V8 엔진은 저 코드를 실행을 하다가 document get element by id라는 함수는 자바스크립트 랭귀지에 포함이 되는 피처가 아니어서 그러니까 그 말을 이해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돔에 대한 정보는 블링크 쪽에서 아까 돔 트리를 만들면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돔에 대한 정보를 전달을 해주기 위해서는 블링크 엔진 쪽으로 요청이 필요하기 때문에 head element by id는 실제로 블링크 엔진에 구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 블링크 엔진으로 요청을 다시 하게 되고요. 블링크 엔진은 돔 트리에서 아이디가 매핑이 되는 것을 찾아서 V8 엔진에게 결과를 던져주게 되겠죠. 이때 V8 엔진과 블링크 엔진 사이를 연결하는 레이어를 V8 바인딩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이 부분이 아까 앞에서 길게 짜져 있던 알아볼 수 없는 그 형체의 코드들처럼 타입 체킹이나 컨버팅, 그다음에 메모리 관리, 뭐 여러 가지 V8에 관련된 내용들을 처리해주는 레이어가 되게 됩니다. 근데 크로미움에서는 이 레이어의 코드를 사람이 하나하나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웹 IDL이라는 걸 통해서 자동 생성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V8 바인딩이 뭐냐? 다시 한번 정리하면 크로미움에서 V8과 블링크를 연결하는 코드이고요. 사용자가 직접 짜지 않고 웹 IDL로부터 자동 생성되는 코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웹 IDL은 자바스크립트 엔진과 웹 엔진을 연결하는 웹 표준에 의해서 정의되고요. 그래서 이 웹 IDL이라는 건 뭐 블링크에만 있는 건 아니고 사실 모질라나 여러 가지 브라우저의 이런 바인딩 피처들이 다 똑같이 구현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 웹 IDL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코드를 짜면은 아까 이렇게 복잡하게 짰던 코드를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나머지 저 복잡한 부분은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아까 sum이라는 펑션을 그냥 네이티브 코드 관점에서 작성을 그냥 sum이라는 그 자체에 맞춰서 개발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손쉽게 호출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장을 요약을 하면 크로미움에서 V8과 블링크의 관계는 node.js에서 V8과 네이티브 모듈의 관계와 동일하다. 그리고 V8과 블링크를 연결하는 레이어를 V8 바인딩이라고 부르고 그 V8 바인딩은 웹 IDL을 이용해서 오토 제네레이션 된다. 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앞에서는 블링크와 V8의 관계를 살펴봤는데 실제로 node.js와 네이티브 모듈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있습니다. 그냥 파일을 읽어드리는 간단한 코드죠. 노드에서 이러한 파일을 읽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먼저 읽어드리겠죠. 그러면 그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해석하기 위해서 V8 엔진으로 해석을 요청을 하게 되고요. V8 엔진에서는 저 자바스크립트를 해석하고 실행을 하는데 파일을 읽는 거잖아요. 어떤 플랫폼의 시스템 콜을 통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의 구현은 결국
어떤 네이티브 코드 형태로 들어있게 되고 V8 엔진은 저 리드 파일 싱크란 거를 호출을 했을 때 그 네이티브 코드로 연결을 해서 내부적으로는 시스템 콜을 호출해서 오픈이나 리드를 통해서 파일을 읽게 되죠. 그리고 네이티브 모듈에서 다시 V8 엔진으로 그 결과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블링크의 경우와 똑같이 이 V8 엔진과 네이티브 모듈을 연결하는 관계를 V8 바인딩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지금은 노드에서는 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장인 정신을 발휘해서 한 땀 한 땀 코딩을 하면은 이 바인딩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블링크의 경우에처럼 우리가 이 웹 아이디를 그냥 써가지고 이런 노가다성 코드를 생성하면 어떨까? 이런 얘기죠. 그래서 node.js에서 만약에 오토 바인딩을 적용을 한다면 이러한 IDL을 제외하고 추가적인 바인딩 코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요. 바인딩 코드와 실제 사용자 임플리멘테이션이 완벽히 분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네이티브 모듈을 개발하는 개발자가 원래 네이티브 모듈을 개발하는 개발자는 C++를 알아야 되잖아요. C++만 알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V8 퍼블릭 API가 어떻고 V8 뭐 어떤 메커니즘이 어떻고 이런 거 그리고 NAPI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문서들을 굳이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뭐 타입 체킹이나 컨버팅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노가다성 코드라서 지루하게 반복되다 보니까 개발자가 미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안전하고 빠르게 바인딩 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인데요. 오픈CV가 아까 2점대가 바인딩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바인딩된 코드의 예제입니다. 그래서 오픈CV가 이제 이미지 프로세싱을 하기 위해서 어떤 매트릭스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데 매트릭스 클래스가 다음과 같이 컨스트럭터를 5개를 오버로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 네이티브의 매트릭스와 연결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바인딩 코드들이 작성이 되고요. 딱 봐도 뭔가 비슷비슷한 코드가 굉장히 반복적으로 작성이 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거를 곰곰이 하나씩 다 들여다보면 어떻게 이렇게 말고 작성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웹 IDL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깔끔하게 사용자가 좀 보기 편하게 개발자가 보기 편하게 직관적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죠. 거의 뭐 그냥 C++의 헤더 작성하듯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웹 IDL에 좀 익숙했으면 이런 식으로 좀 더 축약해서 작성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요약을 하면 node.js에서 V8과 네이티브 모듈 사이의 바인딩은 개발자가 직접 한 땀 한 땀 개발해야 되는데 웹 IDL 바인딩을 도입을 해서 node.js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해볼 수 있겠다는 게 이 장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방법을 알겠으니 크로미움의 웹 IDL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이러한 웹 IDL을 어떻게 구현을 할 수 있을지 오토 바인딩 어떻게 구현할 수 있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저 웹 IDL을 읽어서 그냥 이제 최신이 NAPI를 쓰고 있다고 하니까 NAPI를 사용하는 적절한 바인딩 코드를 생성하도록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열심히 구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현을 하기 앞서 블링크에서 어떻게 웹 IDL을 처리하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면 웹 IDL과 사용자가 개발한 네이티브 임플리멘테이션을 두 개를 인풋으로 둡니다. 그러면 IDL 파서를 통해서 이 웹 IDL을 해석을 하게 되고요. 거기서 해석된 정보를 가지고 바인딩 코드 제너레이터라는 게 있는데 이 코드 제너레이터로 그 정보를 보내서 거기서 뭐 나름의 로직 프로세싱을 하겠죠. 그 로직 프로세싱과 그다음에 코드 템플릿이란 거를 통해서 결국에는 V8 바인딩 코드를 생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빌드된 결과물은 소스 투 소스 컴파일이 되는 거고요. 이 V8 바인딩 코드의 내부적으로는 사용자가
개발한 네이티브 임플리멘테이션과 연결될 수 있도록 그 구조가 구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유저 네이티브 임플리멘테이션과 실제로 바인딩 되는 네이티브 코드가 합쳐져서 두 개를 동시에 빌드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아웃풋 바이너리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IDL 파서를 구현을 하고요, 코드 제너레이터를 구현을 하는 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 Node.js의 좋은 점이 npm 패키지 이런 게 잘 되어 있잖아요. 이미 IDL 파서를 누가 구현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W3C에서 제공하는 웹 IDL 파서라는 거를 저희가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코드 제너레이팅은 뭐 이따가 다시 한번 보시겠지만 어떤 템플릿 엔진, 웹에서 보통 HTML을 생성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템플릿 엔진을 써서 네이티브 코드를 생성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파이썬의 진자 2를 자바스크립트로 포팅한 넌적스라는 프로젝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굳이 넌적스를 쓰는 이유는, 다른 템플릿 엔진도 많은데 넌적스를 쓰는 이유는 이제 크로미움에 있는 구현을 가능하면 이제 그대로 옮겨오기 위해서죠. 쉽게. 그래서 IDL 파서를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컴파일러 입장에서 프론트엔드 역할을 하고요, 이제 중간 단계 결과물을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니까 파싱된 데이터를 코드 제너레이션 하기 쉬운 상태로 오브젝트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이제 앞에서 보신 웹 IDL 파서라는 게 W3C에서 제공하는 웹 IDL 파서라는 게 이 단계 중에 앱스트랙 신텍스 트리까지만 생성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컨스트릭팅 단계에서 해야 되는 디펜던시 레졸루션 같은 거를 직접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살펴보면 어떤 헬로라는 웹 IDL이 있어가지고 걔를 해석해서 이런 정보를, 정제된 데이터를 만들어냈는데 저 헬로라는 거는 이 아규먼트에서 월드라는 아규먼트를 취하기 때문에 디펜던시 레졸루션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런 디펜던시 레졸루션 하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저 헬로와 월드의 관계까지 다 정리가 된 뭐라고 해야 되죠? 파싱된 데이터를 만들어내게 되고요. 코드 제너레이터인데요. 코드 제너레이터는 컴파일러에서 백엔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나눠 놓은 이유는 실제로 이걸 병렬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 프론트엔드에서 만든 인풋을 최종적으로 코드 제너레이터에 넣게 되면 바인딩 코드를 생성을 하는데, 이때 어떤 아까 말씀드린 넌적스라는 템플릿 엔진을 사용해서 네이티브 코드를 생성하게 됩니다. 코드로 보시면 간단한데요. 이런 식으로 뭐 이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냥 복잡한 템플릿 엔진의 코드가 들어가 있죠. 이 사이사이에 C++ 코드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먼저 지금 강조돼서 보이는 부분이 템플릿 엔진의 코드인데, 저 템플릿 엔진이 먼저 프리프로세싱 돼서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C++ 코드를, 네이티브 코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이티브 코드에서는 뭐 타입 매핑이나 컨버팅 같은 거는 이제 개발자에게 노출하지 않도록 설계가 되게 되고, 그다음에 사용자가 개발한 네이티브 임플리멘테이션을 pimple 패턴을 써서 호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발자는 자바스크립트 엔진의 퍼블릭 API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 필요 없고요, 웹 아이디의 스펙에 따라서 그 아이디의 타입이 정확한 플랫폼 오브젝트와 매핑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웹 아이디의 바인딩은 아이디의 파서와 코드 제너레이터 두 파트로 구현을 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션을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열심히 구현을 하시면 스마트하게 바인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바카디 프로젝트란 걸 소개를 할 건데요. Node.js에서 크로미움이 사용하는 웹 아이디의 오토 바인딩을 적용하기 위한 오픈 소스 프로젝트이고요. 좀 웃기지만 크로미움 커미터들이 주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POC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기본적인 타임 매핑 이런 건 다 돌아가는 상태고, 그래서 이 주소에서 클론을 받으시고 어떤 시스템 리퀘어먼트를 설치하시고 빌드 간단하게 테스트까지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거는 레포지토리를 참조해 주시고요. 테스트가 아닌 간단한 예제들은 이그젬플 디렉토리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Node.js에 바인딩 적용하는 게 사실 Node.js 자체에도 유용하지만 요즘 이제 일렉트론이나 노드 웹킷 이런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프레임워크가 핫하잖아요. 그런 데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예를 들면 CCTV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영상 처리 프로그램을 만든다 했을 때 오픈CV가 2점대밖에 지금 바인딩이 안 돼 있으니까 3점대 어떤 API로 호출하기 위해서 그걸 하려면 이제 아까처럼 한 땀 한 땀 제가 오픈CV 전체를 바인딩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작업들을 기존에는 많은 지식을 알아야지만 할 수 있었는데 개발자가 이제 직접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유용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일렉트론과 연동을 할 수 있는 예제도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바인딩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두 객체의 유사도를 구하는 알고리즘 중에 이제 심랭크라는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이거를 선택한 이유는 굳이 이제 Node.js에 바인딩 되지 않은 어떤 C++ 라이브러리를 찾기 위해서 이거를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심랭크라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일렉트론 어플리케이션에 어떤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싶다. 그 유사도 정보를 그런 가정이고, 그래서 npm에서 이 심랭크를 계산하는 라이브러리를 찾아봤는데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직접 바인딩을 해야죠. 네. 근데 PT가 좀 잘못됐습니다. 뭐지?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구글링을 해보니까 이제 심랭크 알고리즘이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으로는 네이티브 구현으로는 존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지금 보이시는 주소와 같이 심랭크 알고리즘을 이걸 가져다가 쓸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일단 네이티브에서 제가 빌드를 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그젬플이 굉장히 간단하게 돼 있어서 G++로 빌드를 하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제가 이 알고리즘의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두 객체의 유사도를 구해주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 예제를 그대로 일렉트론 앱으로 옮겨봤습니다. 일렉트론으로 옮기려면 그 예제에서 쓰는 함수가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한 3개 정도 있었는데요. 이제 실제로는 굉장히 더 많은 API들을 바인딩을 해야 되지만 그 예제에서 쓰이는 건 딱 3개밖에 없어서 이 3개를 직접 바인딩을 했었고, 그거에 관련된 패치가 이 PR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니라 요거를 일렉트론으로 바인딩을 시켜서 실행하면 이런 식으로 결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UI를 작성하는 게 좀 더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보여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저 바인딩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한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던 게 중요한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접 그거를 네이티브 코드를 호출하기 위해서 바인딩을 했다면 일단 NAPI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잖아요. 그거부터 공부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되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바카디 프로젝트의 향후 계획은 올해까지 바인딩 구현을 완료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쉽게 쓸 수 있게 npm 배포를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CV가 이제 2점대밖에 바인딩이 안 돼 있는데 이 방식을 도입을 하면 업투데이트로 계속 바인딩을 쫓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좀 유명한 프로젝트들을 하카디로 바인딩을 옮기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문제점이 일렉트로는 이제 크로스 플랫폼을 서포트하는 앱 프레임워크이잖아요. 근데 네이티브 코드는 플랫폼 디펜던시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한 플랫폼에서 예를 들면 리눅스에서 윈도우랑 맥을 모두 빌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서포트하는 걸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컨트리뷰션은 언제든 환영이고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 아이디엘 파서 노드.js의 웹 아이디의 바인딩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아이디의 파서와 코드 제너레이터를 구현해야 되고, 이러한 노력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할 필요는 없으니까, 아니 함께 해야죠. 함께 하는데 혼자 할 필요는 없으니까, 각자 개별적으로 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 오픈 소스 프로젝트로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끝나는 분위기 같았지만 끝나지 않았고 아직 13분이나 남아서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지금 뭐 이제 아이디얼 바인딩이 좋은 것도 알겠고 뭐 다들 이제 느낌은 오셨을 것 같은데, 이 바인딩의 성능에는 문제가 없나? 그러니까 뭔가 오토로 제네레이션 해준다고 하면은 기존보다 성능은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성능에 대한 얘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네이티브가 자바스크립트보다도 느릴 수도 있습니다. 성능 때문에 네이티브 모듈을 쓴다고 했는데 갑자기 뭔 얘기냐? 그 이유가 이제 V8은 매우 빠르고요. V8 엔진은 굉장히 빠르고, 그다음에 V8과 네이티브를 연결하는 그 V8 바인딩이 굉장히 오버헤드가 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크로미움 프로젝트에서 어떤 하드웨어 가속을 써서 매트릭스 연산을 구현한 것보다 순수하게 자바스크립트로만 폴리피를 만들어서 구현을 한 게 속도가 한 10배 이상 빨라요. 충격적이지 않나요? 저만 충격. 아무튼 그 이유가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스탠드얼론 자바스크립트 임플리멘테이션은 V8 엔진에서 나가서 V8 엔진으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네이티브 모듈은 V8 바인딩을 거쳐서 이렇게 멀리 갔다가 다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멀리 갔다가 들어오는 오버헤드가 심하기 때문에 자주 콜이 되게 되면 그 오버헤드 때문에 실제 연산보다 느려지게 됩니다. 이 이제 벤치마크 결과는 자바스크립트와 실제로 크로미움 브라우저에서 네이티브로 하드웨어 가속까지 써서 구현된 매트릭스 오브젝트의 연산량 비교인데요. 이제 이 숫자는 클수록 좋은 거고요. 자바스크립트가 압도적으로 빠른 거를 알 수 있죠. 이 얘기를 굳이 왜 드리냐? 이제 앞에 그런 문제는 매트릭스 계산이 바인딩 레이어를 지나기 위한 오버헤드보다 작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고, 결국 이제 이 문제를 개선을 하려면 이 레이어를, 그러니까 V8 바인딩 레이어를 지나는 거를 최소화하는 게 이제 성능의 개선의 포인트라는 거죠. 네, 똑같은 게 또 나왔네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제 V8 엔진에서 일어나는 일은 되도록이면 V8 엔진에서 처리되도록 하고, 네이티브에서 일어나는 일은 네이티브에서 가능하면 처리하도록 하는 게 성능 개선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런데 이런 일을 하기에 이제 적절한 프로파일링 툴이 UF 트레이스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UF 트레이스라는 걸 이용해서 이러한 프로파일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냥 굉장히 간단한 예제인데 UF 트레이스를 통해서 각 어떤 바인딩 코드가 호출될 때 시간별로 그러니까 콜되는 순서대로 그래프를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타입 컨버팅을 할 때 어떤 타입 체킹을 하는 게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함을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타입 체킹을 좀 덜 할 수 없을까를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일렉트론 앱 같은 경우에 어떤 인풋이 들어온다는 게 명확하게 픽스가 되고 나면, 한번 릴리즈를 하고 나면 그런 인풋에 대해서 변화가 없을 거니까 타입 체킹이 굳이 필요 없잖아요. 예를 들면 정수로 들어온다는 게 확실하게 프리즈가 되면 그거를 굳이 검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떤 IDL의 익스텐디드 어트리뷰트를 통해서 그런 타입 체킹을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봤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성되는 코드가 VA 바인딩 레이어를 덜 지나도록 만들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제 딕셔너리 키 캐싱이라고 해서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의 어떤 밸류를 읽거나 키 값을 체크할 때 NAPI에서는 이런 API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두 API의 차이는 이제 키를 자바스크립트 스트링 오브젝트로 보관을 하느냐, 혹은 네이티브에 있는 저희가 아는 그 컨스트 캐릭터로 보관을 하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컨스트 캐릭터로 보관을 하게 되면 그 키를 다시 자바스크립트용 스트링 오브젝트로 변환을 하는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싼 연산이 되기 때문에 네이티브 월드에서 그러한 키 값을 한번 생성될 때마다 미리 캐싱하는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뭐 그런 개선이 있을 수 있고, 이거는 실제로 크로미움에서 적용이 돼서 아까 그 말씀드린 매트릭스를 개선하는 이그젬플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상 제 발표는 여기까지였고요. 뭐 어떤 질문은 오프라인 아니 따로 받으라고 하셨는데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질문을 그냥 받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